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열정무도와 함께 부의 춤을 권해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에어비앤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가장 중요한 거에 너무 많은데 문서적인 거, 아니, 뭐 계약서적인 거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네, 좋습니다. 계약서에 대한 부분들을 참 많이 얘기를 하는데 되게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평생에 살면서 저희가 집 살 때 한 번 하고 뭐 임대차 할 때 몇 번 쓰는 게 계약서인데, 근데 에어비앤비를 운영하심에 있어서 계약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무도님이 숙소 계약하면서 직접 겪은 계약서 노하우를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제가 실제 8개 숙소를 하나하나 계약하면서 또 뭐 부동산 사장도 만나고 임대인도 만나고 또 직접 계약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사례에 대한 부분, 또 제 숙소뿐만 아니라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 제 숙소보다는 우리 수강생들 지인들의 그런 이제 계약 당시에 다 여쭤보거든요. 입지도 물어보고 수익도 물어보고, 그다음에 이 집 상태가 이런데 계약서는 어떻게 써야 돼? 또 대출도 물어보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물어보시는데, 그런 내용들을 꾹꾹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드려볼게요. 그럼 계약서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부터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구두 약속이나 뭐 유선으로 녹음을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도장을 꽝꽝 찍은 그 문서로 인해서 이 집에서 계속 살 수도, 이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에어비앤비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하나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희 주인 중에 이제 에어비앤비를 초창기에 잘 시작을 하실 때 그냥 임대차를 구했어요. 그리고 그냥 에어비앤비를 운영을 하신 거죠. 서로 또 이렇게 지금처럼 많은 지식이 없었을 때니까. 그래서 그걸 하셨었거든요. 근데 한 3개월 정도 운영을 잘하고 계시는데 예약도 좀 받아 놓으시고 했는데 임대인이 실제 이 집을 나가달라는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 우리는 정식적인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왜 나가라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저한테 이제 계약서를 주셨는데 쭉 리뷰를 해보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어떤 문제였을까요? 실제 임대차 계약에 대한 부분, 보증료와 월세, 그리고 실제 이 집을 세팅할 때 뭐 여러 가지 인테리어나 이런 조항은 엄청 잘 썼어요. 네. 근데 제일 중요한 전대차 동의라는 걸 하지 않았더라고요. 첫 번째, 에어비앤비를 하시려면 전대차 동의가 절대 필요하거든요. 전대차 동의가 뭔지 아세요? 아니요. 네, 저도 잘 몰랐어요. 이거 하기 전에는. 전대차 동의라는 건 뭐냐면, 제가 이 집에 원래 들어오는 건 뭐죠? 나 혼자 살겠다고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이 집에 게스트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집에 살면서 다른 사람한테도 이 집을 빌려줄 수 있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동의를 구하는 게 전대차 동의라고 하거든요. 근데 임대인이 이거를 몰랐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집에 외국인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인이 이게 뭐지 했더니 이 친구가 지식이 없으니까 그때 당시는 외도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전대차 동의를 안 구했으니 임대인이 난 전대차 동의를 한 적이 없어, 네 혼자 살든지, 즉 에어비앤비를 하지 말든지 아니면 나가줘, 이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럼 나가야 되는 건가요? 네, 전대차 동의가 돼 있지 않으면 실제 에어비앤비를 합법적으로 계속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임대인이 동의 안 해준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청에 에어비앤비를 신청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그거거든요. 첫 번째가 임대인의 전대차 동의에 대한 문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청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리젝, 즉 거절당할 수 있는 첫 번째 요건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조항이 있을까요? 실제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일반 주택인데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이라는 사업을 하러 들어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을 운영한다라는 동의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십니다. 근데 이거는 임대인한테도 동의를 구하지만 실제 저희가 운영하다 보면, 아니 계약을 하고 세팅을 할 때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계약은 파기해야 된다라는 특약 조건에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 두 번째는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을 하는데, 즉 사업을 하는데 상업적 목적으로 이 주택을 이용하는 거에 대한 동의를 필수로 적으셔야 돼요. 세 번째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사업을 하려면 필요한 게 뭘까요? 계약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투자한 금액이 있잖아요. 그냥 제가 여기서 살면서 왔다 갔다 잠자고 먹고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제가 머물면서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업 기간이라는 걸 좀 담보해 줘야 돼요. 왜냐? 투자 금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제 집을 꾸밀 때도 뭐 침대도 넣고 뭐 가구도 넣고 뭐 가전도 넣을 끼긴 할 텐데, 특히 게스트가 오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좀 더 예쁘게 꾸미겠죠.
그리고 게스트를 타겟해서 좀 더 뭐 플레이스테이션이라도 하나 더 놓겠죠. 그리고 원래는 TV를 안 보는데 TV라도 놓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컵도 딱 2개만 사면 되는데 게스트가 뭐 한 6명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컵도 더 살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라는 걸 분명히 하거든요. 그러면 그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저희가 보통은 뭐 5개월에서 10개월 정도라고 했잖아요. 근데 1년만 계약하면 어떻게 해요? 10개월 회수 기간이면. 꼴랑 2개월 벌고 나와야 되잖아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하실 때는 계약 기간에 대한 부분들을 한 2년 정도로 담보하시는 거, 뭐 하실 수 있다면 4년도 좋고요. 그래서 계약 기간에 대한 담보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전대차 동의를 하시고, 그리고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즉 상업적 목적으로 한다는 동의, 세 번째는 계약 기간에 대한 부분을 최소 2년 이상을 꼭 받기를 저는 권고드립니다. 그러면 숙소의 파손이나 수리가 필요할 상황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번째 이제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실제 우리가 이제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즉 숙소로 꾸미려면 이런 인테리어적인 부분들을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인테리어는 2가지로 나뉩니다. 실제 뭐 화장실 공사, 도배, 장판, 뭐 전기 공사 이런 진짜 인테리어 공사 있잖아요. 그 부분도 있을 거고 또 홈스타일링 예쁜 이런 커튼을 둔다거나 소파를 둔다거나 이런 스타일링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들은 계약하시면서 임대인한테 이 정도의 범위에서는 제가 임차인이 하겠습니다. 저 정도의 범위, 즉 누수라던가,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집 자체에서 발생되는 게 있거든요. 누수, 보일러 터짐 이런 거는 저 때문에 발생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도배 장판 정도는 뭐 할 수 있다 쳐도 누수나 보일러 터짐 이런 것들은 임대인에 대한 부분들의 그런 인테리어를 해준다라는 그런 범위에 대한 부분들을 임대인이 할 거, 임차인이 할 거. 그리고 실제 제가 했던 공사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싱크대나 이런 거 했어도 나갈 때는 두고 가겠다 이런 얘기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범위를 굉장히 명확히 정하셔야 돼요. 나쁜 사례인데 누수에 대한 부분들을 임대인이 나 몰라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 집의 누수가 여기 벽 하나만의 누수가 문제가 아니라 윗집에서 할 수도 있고요. 어디 벽이 크랙 가가지고도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잡는다 해도 비용이 너무 커요. 내가 뭐 이 집 주인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누수나 실제 큰 집 자체에 대한 문제는 임대인이 그리고 제가 소소하게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숙소 내부에 뭐 장판을 좀 더 예쁘게 하고 싶어. 굳이 도배를 할 필요도 없는데 좀 이쁘게 하고 싶어. 이럴 때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법인들을 명확히 잡는 게 좋죠. 근데 저 그런 분도 봤어요. 샤시 해달라는 분도 봤는데 그거는 저는 권고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실내를 다 꾸미고 수리하고 에어비앤비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안 되거나 개인 사정으로 그만둬야 할 때 부동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질문하시는 게 진짜 중요한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 만에 하나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뭐 제2의 코로나가 올 수도 있고 관광객이 안 올 수도 있고 또 집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영업 허가증이 취소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수많은 사례가 있는데 나쁜 사례를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래도 그에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특약 문구에 여기에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을 못할 경우에는 뭐 최소한 기간 예를 들어 2개월 정도는 내가 월세를 낼 수 있고 정리할 시간을 갖지만 이후에는 서로 양해하고 이 집을 비워둔다라거나 아니면 임대인한테 우리가 어떤 부동산에 내놓고 부동산 피는 내가 내고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수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명확하게 이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나가는 조건을 최소한의 뭐 월세를 먼저 정해놓고 뭐 보증료에 만약에 10%다 이렇게 정해놓고 하시는 부분은 필요하세요. 그거는 특약 문구에 꼭 넣으셔야 되는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보증금의 10%면 꽤 큰 금액인 것 같은데. 네네. 굉장히 크죠.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보증료 자체가 뭐 2천 이러거든요. 네. 뭐 3천, 10%면 200, 300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월세 1, 2개월이나 보증료 10%나 저는 유사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보증료보다는 월세에 대한 금액이 조금 더 명확하다고 봅니다. 즉, 제가 여기에 사업을 못했을 경우에 나가는 조건은 2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주고 나갈 수 있다. 그땐 내가 월세를 내겠다. 대신 3개월이 지나면 나는 월세를 내지 않고 이 집을 비우겠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의에 대한 부분은 필요한 거죠. 그러면 특약 사항들이 있을까요? 특약에 대한 부분들은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대인에 대한 전대차 동의,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을 하는 부분들, 그 다음 또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혹시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을 하다가 말았을 경우에
이 사업을 깨는 부분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또 하나의 문구는 전대차 동의가 했었잖아요. 근데 전대차 동의는 임대인이 동의를 해주는 거고 제가 단독주택이 아니고 예를 들어 다세대나 다가구가 되면 이웃 주민들이 있을 거잖아요. 위아래 옆집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분들이 혹시 동의를 해주지 않아서 못할 경우에는 이 계약이 파기될 수 있다라는 문구도 반드시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꼭 넣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나쁜 얘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웃 주민에 대한 동의를 구할 때는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다. 왜냐하면 전혀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이 가가지고 동의해 주세요. 그러면 뭐냐? 이럴 수 있지만 여기에 사셨고 또 임대인이고 또 다가구 같은 경우는 그분이 집주인이시거든요. 그럼 집주인이 좀 부탁을 하면 실질적으로는 좀 해주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대부분 다 해주시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임대인의 힘을 빌리는 그런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해주신 말씀 정리해보면 에어비앤비 계약서 필수 5가지 조항은 전대차 동의 조항, 상업적 사용 허가 조항, 계약기간 조항, 시설 관리 및 수리 조항, 중도 해지 조항이 있고 특약 3가지로 인테리어 및 시설 설치 동의, 방문 게스트 및 소음 관련 타세대 동의서 확보 이것만 제대로 넣으면 계약서 때문에 손해볼 일은 없겠네요. 그럼요. 지금 너무나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특약 이렇게 문구를 남겨주시면 이거에 대해서 제가 네이버 폼을 해 놓을게요. 이메일 어드레스를 적어주시면 특약에 대한 문구를 따로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열정모드와 부의 춤을 오늘도 여러분들을 항상 응원하며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